네, 장원봉 교수의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입니다. 오늘 비디오는 2025년도에 시험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교재를 구입했던 분들이 2026년도까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이 좀 바뀌었겠죠. 그래서 바뀐 내용을 업데이트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도 중에 교재를 구입했던 분들은 그 교재 내용이 2026년도 5월 이전에 실시되는 시험에 적용되는 내용이죠. 물론 많은 내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뭐 시험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바뀐 내용은 업데이트 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6년도 5월 이후에 시험 응시할 사람은 바뀐 세법으로 시험 출제되기 때문에 바뀐 세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요. 사실상 3월과 4월에는 시험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2025년도 책을 구입했던 분들은 2026년도 2월 말까지 시험을 응시하셔야겠죠. 그리고 3월과 4월은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2026년도 5월 이후부터는 이 트럼프 세제 개혁 법률이 반영된 2026년도, 2025년도 세금 보고 시에 적용되는 그런 세법 가지고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1월 이후에 구입한 사람들은 변경된 세법으로 교재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2025년도 중에 교재를 구입했던 분들은 변경이 필요하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이 스케줄 1A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스케줄 1A가 이번 트럼프 세제 계획이 되면서 개인 세금 보고할 때 영향 끼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어디셔널 디덕션이라 해서 스케줄 1A를 작성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템뿌리에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템뿌리에 13번 B 이게 새로 라인이 생겼죠. 그 전까지는 라인이 동일합니다. 2024년도 세금 보고서나 2025년도 세금 보고서나 2025년도 세법 기준으로 내년 6월 달부터 내년 5월 이후부터 시험이 출제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금 보고하는 것 2026년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하는 것 2025년도 세금 보고하는 거죠. 2025년도 세금 보고하면서 바뀐 내용이 이 13번 13B라는 거죠. 그동안 큐베이트 덕션 알고 계시죠? 큐베이트 덕션까지 있었죠?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다시 원A로 가서 어떤 것이 추가가 되느냐? 일단 파트 1에 MEGI 어저스 크로스 인컴이죠. 조정된 크로스 인컴, 어저스 크로스 인컴. MEGI에 따라서 이제 뭐 혜택이 있고 줄어들고 하게 되기 때문에 MEGI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파트 2에 가서 이제 팁에 대해서 세금 안 낸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팁을 공개받는 겁니다. 일단 보고했던 팁입니다. 세금 보고 시 보고했던 팁, 보고 안 했던 팁은 공개를 못 받아요. 보고했다면은 그 팁을 여기에서 공개해 주는 거죠. 이 숫자들이 페이지 한둘 때문에 그래요. 일단 소득이 많으면 또 혜택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오버타임 페이 받은 것도 공개를 할 수 있고요. 강조합니다만 세금 보고 안 했던 것은 공개를 못 받습니다. 보고했던 팁, 보고했던 오버타임 페이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교제하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론에 대한 이자도 공개받죠. 론에 대해서 세금 안 낸다, 뭐 이런 이자에 대해 세금 안 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자를 공개받는 거죠. 자동차 론에 대한 이자 10,000불까지입니다. 10,000불까지.
그것도 소득이 많으면 줄어들고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교재에서 다시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한 명당 65세 넘은 한 명당 6,000불씩 공제받죠. 이건 아이디만 덕션하던 스탠다드 덕션 하던 상관없이 추가로 공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템포리에서 따로, 템포리 13번 B에서 따로 공제하는 거잖아요. 이 항목들이 가장 많이 바뀐 내용들입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하면서 다시 템포를 가서 지금 스케줄 1A에서 언급했던 것은 우리가 스탠다드 덕션 하던 아이디만 덕션 하던 상관없이 추가로 따로 공제하는 겁니다. 시니어가 65세 이상이면은 61년 이전 출생이죠. 그러면 스탠다드 덕션 추가로 더 많이 받죠. 거기에 추가로 또 13번 B에서 한 사람당 6,000불씩을 더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런 내용을 교재를 보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뀐 내용들을. 네, 바뀐 내용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파트 1의 일과에서 레이 파이링 페널티, 이게 미니멈 페널티가 적용되죠. 미니멈 페널티 금액이 525불. 2026년도에 세금 보고하는, 즉 2025년치 세금 보고서죠. 2025년치 세금 보고는 2026년에 세금 보고하죠. 그때 미니멈 페널티가 525불로 상향 조정됐고요. 2025년도에 세금 보고했던 2024년도 세금 보고는 미니멈 페널티가 510불이었죠. 그리고 이거요, 이 퀄리백 렐러티브 조건을 부양가족 클레임할 때 퀄리백 렐러티브 요구 조건 따질 때 이 그로스잉 테스트 금액이 바뀌었죠. 5,200불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5,200불. 그러니까 페이지수를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작년도 교재랑 새 교재 페이지수가 좀 달라져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페이지수는 말 안 하고 챕터 이야기를 할게요. 공부를 제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3과에서 세율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상향 조정됐는데 세율표는 뭐 외울 필요 없고 알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바뀌었다는 내용만 아시고 4과에서 스탠다드 덕션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도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수치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덕션 금액도 바뀌고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죠. 이런 스탠다드 덕션 금액 물어보지는 않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이거나 브라인드면 스탠다드 금액이 늘어나죠. 네, 숫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숫자들이 옛날 교재 보시고 디펜던트 차일드 스탠다드 덕션도 바뀌었고요. 금액이 그리고 이 시니어들한테 65세 이상들한테 스케일 1A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 거.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표준 공제 금액 기본적인 표준 공제 금액 65세나 브라인드였을 때 더 추가해준 표준 공제 이거에 추가로 시니어들에게 한 사람당 6,000불씩, 누가 두 사람 다 65세 이상이다 12,000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템 덕션 하든 스탠드 덕션 하든 상관없이 5과 6과 바뀐 내용 없고요. 7과에서도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세율표가 바뀌었죠. 전혀 열 필요 없죠. 세율표가 바뀌었다. 언제나 세율은 매년 바뀌잖아요. 그리고 8과에도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수치죠. 13,500불. 이 수치는 중요하죠. 외우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수치도 바뀌었죠. 이번에 26,000, 2,600불이었는데 2,700불로 바뀌었죠. 1번은 작년도에 13,000불이었는데 13,500불로 바뀌었고 2번은 2,600불이었는데 2,700불로 바뀌었고
당연히 국어의 세율표도 바뀌었겠죠? 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음, 이 세율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의미는 없죠, 시험에. 상관없는 이야기고. 14가까지 바뀐 내용 없고요. 10가부터 14가까지. 그리고 15에 가서 팁 이야기를 하죠. 페이지를 내려보면. 근데 이 팁, 일단 보고는 다 해야 돼요. 보고는 다 해야 됩니다. 똑같은 룰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근데 추가로 공개해 준다는 거죠. 15과에서 이야기하는 팁 내용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작년도 규정하고 똑같고요. 단, 화면을 내려보면은 추가로 공개해 준다는 부분이죠. 이 내용이 다 교재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추가로 가로 5번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추가시켰습니다. 팁 2만 5천 불까지 공제를 받는다. 너무너무하네. 옛날 교재 없는 내용이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죠? 아까 우리가 뽐에서 봤던 것처럼 스케줄 1A에 파트 2에서 공제를 받죠. 개인당 2만 5천 불까지 공제받는다. 근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많으면은 싱글인 경우 시소득이 MAGI, 정확하게 MAGI죠. 조정된 AGI가 15만 불 넘었을 때 2만 5천 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다가 소득이 27만 5천 불이 되면은 싱글인 경우죠. 예, 하나도 디덕션 못 받습니다. 메리파인 조인트라는 경우에는 소득이 MAGI가 30만 불 넘으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52만 불 넘으면 하나도 디덕션 못 받죠. 페이지아웃을 이 숫자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결혼한 사람들은 메리트바잉 조인트리 해야만이 이 디덕션을 받을 수 있어요. 세퍼레이트 하면 디덕션 못 받습니다. 부부 개별 신고하면 안 되고 조인트 리턴을 해야 되고 이 디덕션이 인컴 텍스 계산할 때만 디덕션 하는 것이지 뭐 소셜 텍스, 메디컬 텍스는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 리포트 당연히 했어야 되고 어떤 업종에서 나라에서 국세청에서 그 업종들 쭉 나열한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대표적으로 푸드나 베브리지 서비스, 어떤 호스피탈리티, 퍼스널 어피어런스, 그러니까 뭐 이게 병원이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냥 자선 자비 뭐 이런 거죠. 퍼스널 어피어런스 앤 웰니스, 헤어스타일리스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버 이트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 아이드 시어 딜리버리 이런 사람들 팁 받았을 때 보고하고 공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큐베이트 옵션에서 언급되었던 SSTV에 해당되는 업종, 알돼 있죠? 이런 업종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더 자세한 룰이 있어야 뭐 캐시 비싼 걸로 받아야 되고 캐시나 캐시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자발적으로 받아야 되지 뭐 내용 수중에서 한꺼번에 계산돼서 그냥 무조건 떼가는 건 그런 팁은 공개 못 받고 그런 게 자세한 룰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추가적으로 종업원이라면은 팁 다 보고 했었어야 되고 그 팁이 다 더블 팁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라면은 자기 자영업 소득으로 비즈니스 인컴을 보고를 했었어야 되죠. 이게 추가된 내용이고요. 15과에서 다른 내용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16과, 19과까지 변화
없고요. 변경 없고 이식과에 가서 약간의 변화가 있겠죠. 수치들이. 그래서 수치 첫 번째 페이지는 수치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도 어떤 게 변화가 있냐면은 어답션 어지선트 이 수치만 변경이 있습니다. 17,280불 입양 그 어시스턴트 받는 것 비과세죠. 17,280불까지 비과세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가서 가로 14번 이야기인데요. 네, 가로 14번에 315불에서 325불로 상향 조정됐죠. 근데 시험에는 수치 안 나오죠. 그렇게만 하시고. 그리고 21가부터 23가까지도 변경이 없고요. 24가에 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 24가의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 수치가 변경됐죠. 이 수치는 알고 계셔야 되죠. HSA 2025년도에 싱글 커버리지인 경우 4,300불, 4,150불에서 올라간 거죠. 4,300불. 그리고 패밀리 커버리지인 경우는 8,550불. 2,000불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페이지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것도 수치는 이 가로 3번 HSA 수치는 중요합니다. 특히 싱글 커버리지 4,300불. 근데 이번에 가서 FSA 수치 변경이 있는데 그 수치는 별 중요하지가 않죠. FSA의 가로 2번에 FSA 가로 2번의 숫자 가로 3번의 숫자죠. 3,200불에서 3,300불 올라갔습니다. 3,300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수치도 640불 수치 660불로 올라갔습니다. 660불 시험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 페이지 3,300불, 다음 페이지에 6,600불, 660불 이 수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 없지만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2번 문제도 답을 4,300불로 고치시고 그걸 답으로 하셔야겠죠. 그리고 25과에서 이 수치 변경 없고요. 혹시 변경 있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을 위해서 복비 변경, 마일리지 변경 없습니다. 21센트, 하룻밤에 50불 이거 변경 없고요. 26가입니다. 디덕터블 텍스 중에서 이 SALT, State and Local Income Tax죠. State and Local Income Tax 4만 불까지로 올라갔죠. 10만 불, 만 불에서 4만 불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소득이 많으면 줄을다가 60만 불 넣으면은 만 불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소득이 50만 불까지는 4만 불까지를 공제할 수 있고 소득이 50만 불 넣으면은 이 4만 불이 줄어들다가 소득이 60만 불 넣으면은 10만 불이 된다. 그들은 계속 10만 불이 아니 만 불. 그들은 계속 만 불까지만 공제받는 거죠. 스케줄에 의해서 스테이트 인컴 텍스나 세일 텍스 그리고 퍼스널 프로퍼티 텍스 또 릴 에스테이트 텍스 이거 합해서 4만 불까지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거. 만 불에서 4만 불로 올라갔다는 것. 그 내용이 바뀐 거고요. 26과에서 다른 내용 바뀐 거 없고요. 다음 과로 넘어갈게요. 27과에서도 바뀐 내용 없지만은 제가 자동차 론에 대한 이자는 이 스케일 A에서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즉 스케일 1A에서 공개하는 거지만은 서브젝트 이자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기 추가로 애들 해놨습니다. 작년까지 교재에는 이 퍼스널 자동차 론에 대한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라고 써놨었죠. 9번에서. 근데 이게 바꿨습니다. 제가 스케일 1A에서 이 제목으로 공제를 받게 됐죠. 만 불까지 스케일 A에서 공제 가능.
미국에서 조립된 새 차를 구입했을 때만입니다. must be new. old 카는 안 되고 중고차는 안 되고 새 차여야 되고 미국에서 조립돼야 되고 퍼스널 유스로 사용해야 되고 중고차 안 되고 리스한 차도 안 되고 리스한 차는 융자 안 받잖아요. 그리고 중량이 14,000불 미만이어야 되고 세금보할 때 핀 넘버 입력해야 되고요. 이것도 소득이 많으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다가 줄어들죠. 예. 조인트라는 경우는 20만 불, 싱글이면 10만 불 이상이 되면은 페이지 아웃이 시작된다. 페이지 아웃 된다. 만약에 차를 60%를 비즈니스 사용하고 40%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60%에 해당되는 이자는 스케줄시 개인 사업했을 때 스케줄시에도 보고하고 공개하고 나머지 40% 개인적으로 사용한 포션에 대한 이자는 스케줄 1A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이라서 좀 자세히 해놔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죠. 자가용 자동차 융자에 대한 이자 만불까지 연방소득세 신고 시 스케줄 1A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세금 보고 시 표준공제를 하던 항목별 공제를 하던 상관없이 이 스케줄 1A에서 따로 공제받는 거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다. 싱글로 보고하던 부파산 보고하던 세금 보고 건당 만불입니다. 남편 차, 와이프 차 따로따로가 아니고 세금 한 건에 만불이기 때문에 자가용차가 여러 대 있거나 혼자가 여러 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부부가 각각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자가용 차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이자 총액은 만불까지입니다. 싱글이든 MF 제로 세금부와는 상관없이 세금 한 건에 만불요. 부양가족인 자녀의 명의로 차량도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 이름 따로 사줄 수 있죠. 예, 부양가족 자녀 이름으로 돼 있다면 단 부모 명의로 돼 있었다면 그래서 부모 이름을 용접받았다면 해당 차량을 자녀가 이용했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개인용 차량을 보기 때문에 이 만불까지 한도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거죠. 이야기는 아까 했던 얘기고요.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되고 텍스페어 명의, 애들 명의가 아니고 남 텍스페어 명의라는 건 텍스페어라는 것은 본인하고 배우자죠. 텍스페이 템포리 앞에 이제 맨 위에 나와 있는 텍스페어 스파우즈 이 사람 명의로 돼 있어야 되고 그 사람 명의로 융자가 돼 있어야 되고 2005년 25년도 1월 이후에 구입해서 융자받은 거고 한도액 만불까지라 했고 미국에서 조립돼야 되고 14,000파운드 미만 차량이어야 되고 새 차여야 되고 소득이 15물 5만불 넘으면 안 되고 25물 조인트 됐을 때는 25물 넘으면 안 되고 네, 10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싱글인 경우 만불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소득이 10만 불이면 줄어들다가 15물 넘으면 하도 공제 못 받게 되고 웰파잉 조인트는 20만 불부터 줄어들다가 25만 불이 되면은 하도 공제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떠났죠. 더 자세히 영어로도 써놨는데 예,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교재로 다시 와서요. 그래서 교재 뒷페이지의 문제를 하나 수정해야겠죠. 2번 문제에서 전년도에는 이 500불이 공제 못 받는데 이번에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1,500불로 고치시고 그걸 답으로 하셔야겠죠. 28가부터 30가까지 변경이 없고요. 그리고 가봅시다. 30일가는 변경이 있죠.
31가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STB, 소득이 이 이상이 되면은 STB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 금액이 되면은 STB 디덕션 하나도 못 받죠. 큐비의 디덕션 하나도 못 받는다. 큐비의 디덕션, STB인 경우 이 숫자 받겠습니다. 이 숫자 책에 보시고 그렇죠. 기입해 두시고요. 이런 업종들이 SSTV에 해당되는 업종들이고 SATV에 해당됐을 때 날된 거 SATV에 해당되면은 소득이 많았을 때 QBA 디덕션을 못 받죠.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 디덕션 20% 디덕션 받는 걸 못 받게 된다. 줄어들다가 결국 못 받게 된다. 그리고 다음 챕터 32가에서 바뀐 내용이 뒷페이지에 이 수치 올인 earned income 익수종 금액이 13만 불로 바뀌었습니다. 13만 불. 부부 합산 보고하는 경우는 26만 불까지 바꿔야겠죠. 맨 끝에 26만 불, 13만 불, 26만 불.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다른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33가는 바뀐 게 없고요. 34가에서 바뀐 내용이 2200, 2000불에서 올라갔죠. 2200 이것만 바뀌었죠. 이 수치 바뀐 게 없고요. 2200불 차일드 텍스 크레딧 한 자녀당 언더 17 자녀 한 명당 이렇게 2200불까지 공제받는 거. 그리고 어디셔널 차일드 텍스 크레딧 1700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 2200불, 1700불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다음 챕터가 당연히 문제 답도 바뀌어야겠죠. 가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 답 D번을 2200 곱하기 답 C번을 2200 곱하기 2로 해야겠죠. 그래서 4400불 되겠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다른 내용 바뀐 거 없어요. 그리고 35가 있을 거예요. 35가 더 바뀐 내용은 바뀐 내용 네, 없습니다. 네, 35과의 이 페이지아웃 룰 바뀐 숫자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턴드론 인트로덕션은 이 숫자로 바꿔주세요. 페이지아웃 9만 5천 불로 되어 있죠. 교재 10만 불로 바꾸시고 이것 20만 불로 바꾸시고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2,500불 변경이 없고요. 그리고 36가에 어답션 크레딧 관련해서 숫자 바뀌었죠. 17,280불. 그리고 이 페이지아웃 레인지도 바뀌고요. 페이지아웃 레인지는 숫자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 17,280불은 숫자가 중요하고요. 37과 이하시도 숫자 11,950불 이게 중요하죠. 이건 애워 넣으셔야 되고 11,600불에서 상향 조정됐죠. 11,950불로 11,950불 꼭 바꾸시고요. 나머지 숫자들은 바뀌었지만은 시험에는 별 중요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숫자도 바꿔주시고요. 11,950불
따라서 6번 문제도, 6번 문제나 7번 문제나 7번 문제도 숫자가 바뀌어야겠죠. 12번에 11,950불. 이것도 2025년으로 바꿔주시고, 2025년도 11,950불. 그리고 이 38과에서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수치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가끔씩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메모해 두세요. 시간 좀 될 테니까. 그리고 39가 변경 없고요. 40과 변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의 First Time Homebuyer Credit이 재작년도 2024년도에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그냥 저는 남겨뒀고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갚아오도록 되는데 이미 15년 지났다고요. 2024년도로. 그래서 제가 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남겨놨고요. 올해까지만 남겨놓을 겁니다. 그리고 2번 이야기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2번 내용을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게요. 이 내용을 사진 찍어 놓든지 스크린샷 해 놓든지 해서 어, 자주 나오는 시험 내용은 아니죠. 바뀐 내용이니까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3번 이야기죠. 네, 수치가 바뀐 내용이 있죠. 3번 내용 중에 이 17만 6,100불 줬는데 16만 8,600불이었죠. 이 숫자를 17만 6,100불로 고치시고요. 네, 소셜 시큐리티 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이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 수치를 좀 바꾸시고요. 그래서 그 챕터에 3번 문제를 없애고 새로운 문제로 바꿨습니다. 퍼스트 타임 바이오 크레딧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없애고요. 문제 새로운 걸로 바꿨으니까 한번 문제 참고하시고요. 41가로 갈게요. 41가 걸로 가야 되나? 41가. 41가의 숫자들이 바뀌었습니다. 2,700불 대신에 2,800불로 바뀌었습니다. 2,800. 다 2,800불로 고치시고요. 그 페이지에는 2,700불은 다 2,800불로 고치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다음 챕터 42가도 시험 목표상 중요하지 않지만 이 테이블에 있는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숫자. 시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네, 43가부터 56가까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57가부터 이제 연금 이야기인데, 바뀐 내용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57가는 별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57가의 수치, 뭐, 하단에는 IRA 가입할 수 있는 한도액, 7,000불, 50세 이상이면 8,000불. 이 숫자 변경이 없고요.
이 수치 변경이 없다는 겁니다. 2번에 있는 수치. 근데 58가에 가면은 변경이 있죠. 이 수치, 가로 1번에 가로 1번에 페이지아웃들 수치가 작년하고 바뀌었죠? 네, 이 수치가 바뀐 수치입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수치 바꾸시고요. 동그라미 2번도 수치 바꾸시고. 그리고 가로 2번에 싱글 헤드 하우스홀드 이 수치도 바뀌었죠. 7만 7천불에서 7만 9천불 올라갔죠. 네, 이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문제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살짝 2번 문제를 바꿨습니다. 네, 이번 문제 개념은 똑같아요. 아까 수치만 여기 14만 6천 불로 바꾸고 그런 거죠. 한도 얘기는 14만 6천 불로 바꿨죠. 그리고 59가 변경이 없죠. 변경 없습니다. RMD 25% 옛날에 이 50%로 가지고 있는 혹시 쓰이는 사람 25%로 당연히 고치셔야 되고 73세가 된 다음에 4월 1일부터 타먹기 시작이 되는데 안 타먹었을 때 25% 페널티다. 25%로 고치시고요. 옛날 혹시 50% 되는 사람 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옛날에 유시가도 변경이 없고요. 60일가의 로스 IRA 페이지아웃 레인지가 좀뭐 상향 조정됐죠. 이거 이 수치 네, 가로 2번에 있는 수치들 이것만 좀 고쳐 주시고 그리고 62가 다음에 있는 이 정리된 표 이것도 수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IRA는 파트 1 공부에 다 배운 내용이고 이 SEP 심플 401k 이 세 가지 회사 연금들은 파트 2에도 배울 내용들인데 수치가 바뀐 게 있어서 좀 바꿨고요. 이 수치들 이 61세부터 63세까지 추가로도 예, 이만큼을 더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파트 2에도 공부할 거고 7만 번도 바뀌었죠? 작년하고 하단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상단 내용만. 그리고 63가로 갈게요. 63가 상속세 숫자 바뀌었죠. 이 숫자 1399만 불로 바꾸시고요. 금년 숫자 1361만 불에서 상향 조정됐죠. 1399만 불, 그리고 해당되는 세금 554만 1800불까지 세액 공제를 받죠. 이 금액에 해당되는 세금 이만큼인데 상속세 계산할 때 이만큼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이 수치들 다 바꾸시고요. 이것도 수치 바꿔야 되죠. 네, 밑에 6만 불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관련 챕터에서 이 유니파이드 크레딧 숫자 그리고 애뉴얼 익스전 금액, 익스전 어마운트 평생 받을 수 있는 면세 금액이죠. 1399만 불의 숫자 다 바꿔주시고요. 다르게 되는 것들은 그리고 증여세 쪽 가보죠. 증여세 쪽에서도 바뀐 내용이 예, 이 공식에서
18,000불, 연간 18,000불까지 애뉴얼 익스전을 적용하죠. 근데 19,000불로 상향 적용됐습니다. 19,000불로 바꾸시고요. 따라서 이그젠플 수치도 약간 바뀌었겠죠. 다음 페이지에 숫자 바뀐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한테는 19만 불 넣으면 깁텍스 리턴 해야 되죠. 작년에 18만 5천 불이었죠. 19만 불로 고치시고요. 그래서 이 깁텍스 관련돼서는 18,000불로 되어 있는 건 다 19,000불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6번에 있는 수치들 18,000불로 되어 있던 거 다 19,000불로 고치시고요. 19,000불들 다 고치시고. 다음 챕터 기프트 스플리팅에서도 역시 숫자 19,000불로 고쳐야겠죠. 기프트 스플리팅에 가서 2번에 있는 내용들 19,000불 그리고 38,000불 8,000불 대신에 19,000불 36,000불 대신에 38,000불 당연히 문제도 약간씩 수치를 고쳤겠죠. 네, 1번 문제 수치 고쳤고요. 2번 문제도 수치가 고쳐졌겠죠. 3번 문제도 이렇게 고쳐졌고요. 마지막 챕터 28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도 두 번째 페이지에 이 숫자 고쳐진 거죠. 13만 9,900불, 두 배, 27만 9,890, 2,798만 불. 여기까지가 바뀐 내용들이었습니다. 네.